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폭염으로 가뜩이나 더웠던 서울 도심이 찬반 집회로 더욱 뜨겁게 달궈진 하루였습니다. 서울광장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선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건너편에선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겠지만 근처에선 민주당도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각 집회 현장에 수만 명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 무지개 현수막을 든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 도로를 행진합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를 즐깁니다. 외계인 인형부터 잠수부 복장까지 개성 있는 복장과 소품들도 눈에 띕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내가 나인 채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축제는 을지로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선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에는 10,000명이, 반대 집회에는 12,000명이 모인 걸로 추산됩니다. 양측의 집회로 을지로와 세종대로, 태평로 등 도심 주요 도로는 통행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시청광장 옆에서 퀴어 반대 집회가 한창인데요. 교통 통제 때문에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3개 차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내 버스는 우회했고 병목 현상으로 인한 체증이 심해지면서 주말 외출을 나왔던 시민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버스가 많이 우회를 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지고 그래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더 기다리기가 평소보다 힘들고. 한 20분 이상은 기다린 것 같아요. 앱에서 계속 한 곳에서 정차하고 있거든요. 찬반 양측은 저녁 시간까지 도심 곳곳에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50여 개 부대를 현장에 배치해 양쪽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는 민주당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당 일각에선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괴담몰이 중단하고 해양 투기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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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전국 당원이 모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앞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하게 지키고 이웃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탈하면 먼저 나서서 싸워주고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대신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7월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외 집회에 치중하다 돈봉투 사건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 혁신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물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장애 집회를 앞으로 20여 번을 예정돼 있답니다. 이러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폐 정치,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민폐 길거리 정치, 막무가내 괴담 정치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민주당은 단 이틀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짐없이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억지로 국회 문을 열었다는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났는데 민주당이 이번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정도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순수한 의도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홍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3월 31일과 5월 31일 단 이틀을 제외하고 줄곧 국회가 열려 있었는데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업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는 11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만큼 열흘 정도 비회기를 두는 방안을 여야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기간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오늘부터 비회기 기간을 둔 것처럼 앞으로도 불필요한 때에는 임시국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한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 면피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당장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적은 때에 방탕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 혁신위원회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여랑여랑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엑스맨. 그러니까 아군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이 엑스맨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요. 김 부의장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문자를 보면 지인이 일본 여행지를 추천하면서 골프장, 맛집,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언급했고 김 부의장은 2박 3일 일정의 비용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회의는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밀어붙인 만큼 김 부의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에 여름 휴가를 갈 수는 있겠지만 이 현재 민주당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국회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오염수 괴담을 편하르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일본은 생존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까? 김 부의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함께 여행을 가자는 동생의 제안에 비용을 알아보라고 한 게 전부고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엑스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키워서 오히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산시장에서 이른바 먹방을 했는데요. 그런데 회가 아니라 수돗물이었습니다. 뭐 싱싱하고 말이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근해까지 온 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안전을 강조하는 의도일 텐데요. 하지만 물고기가 든 수조에 손을 넣어 바닷물을 떠먹는 것에 대해 기괴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발상 자체가 기괴합니다.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의 몸풀기일까요? 아, 친낙,
이낙연계를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자마자 그동안 잠잠했던 친낙계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측근인 이병은 의원이 중국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떼를 보고 참새는 참 해로운 새다라고 한마디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2억 마리 이상의 참새를 잡았고 사라지자 병해충과 대흉년이 왔습니다. 저 발언은 누굴 겨냥한 겁니까? 네, 킬러 문항 삭제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빗댄 겁니다. 마오쩌둥의 말 한마디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것처럼 윤 대통령이 목표물을 조준한 대로 정부와 수사기관이 움직이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친낙계에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쿠데타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분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런 발언들을 좀 보면 당내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비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어쩌려고 그렇게 폭주하느냐, 국민께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를 시작으로 2박 3일 호남 일정을 나섰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제 아버지는 이름 없는 민주당 지방당원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라며 민주당과의 뿌리 깊은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등에서는 아직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자신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당과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덥습니다. 장마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오늘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야외 수영장과 해수욕장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 도심. 시민들이 양산과 부채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길을 재촉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햇볕에 달궈진 도로 온도는 51도를 훌쩍 넘습니다. 땀을 말리고 샤워를 했는데 다시 나오니까 다시 땀이 많이 나서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누워 있으려고요. 한강 수영장엔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입니다.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아이 얼굴엔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2,500명 넘게 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11시에 왔는데 4시간 동안 놀았는데 정말 힘든 것줄 모르겠어요. 날씨는 더워가지고 수영하기 참 좋아요. 오늘 정식 개장한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더위를 날립니다. 더웠는데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친구들이랑 노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경기 양평 낮 기온이 37.3도를 기록한 걸 비롯해 분당은 35.8도, 서울 중랑구도 35.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고 햇빛도 너무 강하고 선글라스 끼고 나왔고요. 모자도 햇빛이 너무 강해서 쓰고 나왔습니다. 제주와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고 경기와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걸로 전망된다며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행방을 찾고 있는 아이들만 80명에 달합니다. 살해되거나 유기되거나 방치되어 숨진 아이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수원과 과천에서도 어제와 오늘 잇따라 비슷한 사건이 또 확인됐습니다. 제도의 빈틈과 무관심 속에 죄 없는 아이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한 여성의 양팔을 붙잡고 연행해 승합차에 태웁니다.
20대 여성 A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대전 유성구 한 빌라에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신을 매장한 곳으로 지목한 대전 지역 야산과 하천 일대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시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과천에서도 50대 여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운 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 동안 앓다 숨져서 지방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모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생후 5일 된 아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 대해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목한 야산에서 어제부터 아이 시신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영장 발부되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딱 버린 지점을 다시 한번 좀 추궁해야 될 것 같아요. 30대 여성이 출산한 다른 아이 2명 중 1명을 입양보냈다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80건에 달합니다. 숨진 사실이 확인된 아이는 9명. 이 중 살해되거나 방치돼 숨진 아이는 5명입니다. 아직도 아이 7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행인이 다녀야 할 인도 위에 버젓이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놔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장소에 따라 사정을 봐주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인도에 적용됩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주말 나들이객이 몰린 서울 강남. 인도 한복판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량을 피해 어깨를 맞부딪히며 걷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좁은 인도. 스포츠카가 인도 위에 반쯤 걸친 채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인도에 걸쳐 주차한 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차량들은 모두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나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곳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오늘부터 인도 위까지 확대된 겁니다. 단속 기준도 전국적으로 통일돼 1분만 차를 세워놔도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고 여러 차례 찍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도 위 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 다만 아직까지는 인도 위 주정차가 불법으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저는 지금 일 중이니까 조심할게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일각에서는 보도와 차도 경계가 모호한 곳이나 가게 앞과 같은 사유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남원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출입구엔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가 가득합니다. 의료진들은 빠진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 대원들이 환자들을 구급차에 태웁니다. 이 병원 지하 3층 전기 기계실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 10분쯤. 지하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직원이 119에 신고했고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환자 100여 명과 의료진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병원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중증 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인근 체육관에 임시 수용되거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명을 이송을 했고 또 그 대피 인원을 남원 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이송을 했거든요. 병원 측은 전력 복구 작업을 마치고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대로
정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강 이곳저곳을 수색합니다. 팔봉산 유원지 방향 일대를 정밀 수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강원 홍천강에서 캠핑을 하던 40대 여성이 물에 빠진 뒤 강한 물살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드론, 보트 등을 동원해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의 강폭이 100m에 달하고 유속이 빠른 데다 장맛비로 인해 흙탕물로 변한 상황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함께 캠핑으로 온 지인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39만 장이나 발급된 한 신용카드가 요즘 논란입니다. 결제할 때마다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데 잘만 금액을 쪼개면 6천 원 정도 결제할 때마다 999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가 이 혜택을 갑자기 없애려고 했다가 이용자 반발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부 김모 씨의 지난달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매일 5,999원씩 카드로 통신요금을 나눠냈습니다. 김 씨가 쓴 건 지난 2020년 출시된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원 단위 이하 잔돈은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김 씨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30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이 카드로 통신요금을 나눠내 지난달 포인트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카드 재테크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닷새 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신한카드가 지난달 22일 통신요금 분할 결제를 막겠다고 기습 공지한 겁니다. 혜택이 좋은 걸 발급받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카드사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갑자기 혜택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보통 신용카드 흥행의 기준은 10만 장 안팎. 이 카드는 39만 장이나 발급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분할 제도가 제한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만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신한카드엔 손해가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난 1분기 신한카드 순이익은 1,66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한카드는 어제 혜택 축소 방안을 잠정 취소했습니다. 국내 전업카드사 8곳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 말까지 단종시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210개. 고객을 모집한 뒤 혜택을 줄일 때마다 카드사와 소비자들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배우 마동석이 또 1000만 펀치를 날렸습니다. 범죄도시 3가 올해 한국 영화 중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건데 마동석 주연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긴 건 5번째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극장가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관객들로 빼곡하게 들어찬 영화관. 배우 마동석과 이준혁이 등장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범죄도시 3가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해 무대 인사에 오른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1000만을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당 역의 이준혁 팬들이 훨씬 많이 보이자 마동석이 특유의 유머 감각을 뽐냅니다. 팬미팅 현장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저희가 단체 사진을 하나 찍겠습니다. 개봉 32일 만에 1000만 돌파를 맞은 범죄도시 3는 개봉 첫날부터 1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으로 흥행 가도를 달렸습니다. 지난해 범죄도시 2와 나란히 쌍천마를 기록했고 역대 21번째 1000만 한국 영화기도 합니다. 동시에 마동석은 1000만 돌파 최다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부산행과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 이은 5번째입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조금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좋아도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표정이. 굉장히 기쁜 표정인데. 마동석이란 이유로 관객들도 믿고 봅니다. 원이랑 투랑 그 악역이 역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믿고 보는 마동석이어서 봤어요. 그래? 시원시원한 액션이나 범죄를 소탕하는 그런 통쾌하다고 생각해요. 범죄도시 3의 현재 박스 오피스는 3위지만
애니메이션 엘리멘탈과 5월 초에 개봉한 가디언즈보다도 관객 수가 압도적입니다. 최근 부진했던 한국 영화 시장에서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로 성공한 김용화 감독의 신작 더 문과 배우 김혜수, 조인성과 같은 대형 스타들이 주연을 맡은 밀수 등 이번 여름 차기 한국 영화 대작들이 범죄도시의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프랑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프리카 이민가정 출신의 10대 청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이 2,000대가 넘고 상점은 약탈당하는 등 대규모 폭동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폭죽을 이용해 경찰을 공격합니다. 초등학교와 구청 등 공공기관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렸고 길에 세워진 차량 2,000대에도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상점에도 시위대가 몰려들어 창문이 파손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약탈도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경찰이 교통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던 17살의 알제리계 소년 나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나흘째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est pas comme ça qu'il faut se comporter. Je pense qu'il y a eu des fautes de chaque côté. Il y a une responsabilité de l'État aussi qu'on doit un petit peu gérer tout ça parce que ça commence un petit peu à dérailler. 프랑스 당국은 현지 시각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99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Un tiers des interpellés de la dernière nuit sont des jeunes, parfois des très jeunes. C'est la responsabilité des parents de les garder au domicile. 프랑스를 찾은 관광객들도 비상입니다. But I'm surprised just this morning to see that there's been some arson attacks by the looks of things down the road here in the center of Paris.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도 프랑스 전역에서 폭동 수준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심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팬클럽 아미들이 미국 백악관을 점령했습니다. BTS 멤버들이 과거 방문했던 장소들을 찾아가 보는 이른바 성지순례가 미국에서도 인기인데 이 백악관도 BTS 성지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온몸을 치장한 39의 제클린 씨. 미국 정치의 상징인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방탄소년단의 포토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지난해 5월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President Biden invited us because of the Stop Asian Hate. We were like, this is it. Why not? We have to go. 이들이 다녀간 곳을 그대로 따라도는 이른바 미국판 성지순례인 겁니다. Personally, maybe I have been to like 75. You feel like you're getting a little bit of what they saw. If you sit here and you look out there. 당시 멤버들이 체험했던 실내 스카이 다이빙도 따라해보고 볼링장도 들렀습니다. Jungkook was here. Sorry? Jungkook was here. 지난 2021년 멤버 RM이 방문했던 워싱턴 DC 미술관인데요. 이렇게 공식 행사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이 사적으로 방문했던 장소도 이른바 성지순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팬들은 최근 워싱턴 DC, 뉴욕 등 멤버들이 다녀간 곳을 중심으로 한 BTS 로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팝 시장에 우뚝 서며 한국 못지않은 미국 내 팬덤이 형성된 겁니다. 지난달 13일 그룹의 데뷔 10주년 때는 미국 팬들이 전광판 광고를 곳곳에 게시하며 열의를 보였습니다. Traveling, can help us kind of come a little closer to them, especially when they're taking breaks. We're in chapter 2 of BTS.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국내 최초로 로봇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연주자와 교감할 순 없었지만 박자만큼은 빈틈없이 정확했습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지휘자 자리에 흰색 로봇이 등장하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객석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로봇,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국내 최초의 로봇 지휘자 에버6입니다. 지휘봉을 흔들자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선율. 사람처럼 악보를 넘기거나 연주자와 눈빛 교환은 어렵지만 연주자들이 로봇의 지휘에 고개로 박자를 타며 호흡을 맞춥니다. 지휘봉을 머리 끝까지 치켜 올리며 연주의 끝을 알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그냥 반복지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도 정말 사람 지휘자처럼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지휘의 선이 느껴지고 지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 로봇을 대하듯이 하고 로봇도 그런 거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2부에서는 인간 지휘자와 나란히 무대에 오릅니다. 에버6가 일정한 속도와 박자로 지휘봉을 흔들고 인간 지휘자는 눈짓으로 연주자들과 교감합니다. 한 연주에 한 명의 지휘자, 음표가 있는 악보라는 공식을 깼습니다. 문자화된 악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악보를 보면은 약속이 되어 있는 기호로 도, 미, 솔 이렇게 뭐 템포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연주를 하시오라는 게 있을 뿐이에요. 에버6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작한 모션 캡처 로봇입니다.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지휘를 시연하는 겁니다. 교감이 불가능한 만큼 인간 대체에 대한 가능성엔 의견이 엇갈립니다. 사람이 주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호흡 같은 것이 로봇은 아직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태. 로봇의 역할이 예술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배우로 돌아온 농구 전설 우지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최근 뮤지컬 배우로 또 변신을 하셨습니다. 어떤 작품 하셨었죠? 뮤지컬 어게인 여고 동창생이라는 작품을 했었고요. 꿈이 많은 동창생들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무게에 좀 지쳐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 열정을 되살리는 약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역을 맡으신 겁니까? 저는 농구 선수 우지원 역을 맡은 실제 우지원으로 나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 직접 무대에 서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관객들 처음 봤을 때 마치 농구장에 처음 제가 데뷔전 치르는 것처럼 뭔가 설레임과 그리고 먼저 두려움도 좀 있었지만 그 뭔가 좀 막혀 있는 게 확 뚫리는 그래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박혜미 씨, 황석정 씨, 김한선 씨. 무대 위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스타들이에요. 이런 대스타들과 함께 하셨는데 호흡은 좀 잘 맞으시는 편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능청스러움, 뻔뻔함 이런 거의 단어와 좀 사실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연기를 하려면 그거를 또 깨야 되거든요. 박혜미 선배님이나 김만선 선배님, 특히 황석정 선배님, 또 많은 배우들한테 계속 배웠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계속 연기에 대한 레슨도 받고 계속 귀를 열고 몸도 열고 그러면서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너무 설레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도 끼가 좀 있구나. 한번 그러면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전 좀 게으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게으르지가 않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배워요, 거꾸로. 배우를 꿈꾸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러면? 선수 시절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을 했었어요, 몇 번. 네네. 뭔가 제 가슴 속에 이 연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 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원 다니고 레슨 받으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아니, 농구계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또 가? 어떤 반응이세요? 좀 응원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우려의 시선이 더 많으세요? 가족분들은? 특히 저희 아버님이 되게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하. 제 동료 선후배들은 벌써 코치, 감독,
또 다른 지도자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고 뭐 방송한다고 하는데 뭐 연기자 한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뭐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았죠. 근데 결국은 제 가슴속에 뭔가 울림이 있고 하고자 하는 뭔가 이거 계속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뭔가 여기서 뭐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지원 씨 하면은 농구계 뭐 아이돌 오빠 부대의 원조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때 인기가 어느 정도셨어요? 그때는 사실 지나고 나니까 구름 위를 걸었던 것 같아요. 농구만 했을 뿐인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팬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꿈 같았던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연세대 농구팀 전담 우체부가 따로 있었을 정도였고 거기에서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우지원 선수와 관련된 소포나 편지였다. 하루에 몇 통까지 받아봤습니까? 편지 가장 많이 받았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00통, 2,000통? 그리고 뭐 소포도 이렇게 막 항상 쌓여 있고.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특별한 선물 있으셨습니까? 가장 많이 받았던 건 하갈. 최대 몇 개? 진짜 셀 수가 없죠. 정말 이거 공장을 지어도 될 정도로 걔네들이 알을 낳아서 막 엄청나게 막 부화해서 막 정말 하갈입니다. 하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근데 다 손수로 그러니까 접어서 정성이 어마어마했죠. 지금 만약에 그게 다 있으면 이 스튜디오를 꽉 메우지 않았을까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네, 하여튼 하갈이 뭐 최고였죠, 정말. 그 당시에 연대와 고대가 너무 라이벌이었어요. 선수들도 고연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경기 한 열흘 정도 전부터는 빨간색 티, 빨간색 음식, 빨간색 뭐 운동화라든지 빨간색 들어간 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패배하는 날.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분위기가 어때요? 팀 분위기가? 정기연고전, 학교 4학기 라이벌 늘 가을에 한 번 딱 하거든요. 5개부가. 네, 맞아요.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지면 1년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경기를 정기전에서 이기면 1년이 편하고요. 1년이 편하고. 지면 1년이 혹독합니다. 아주. 그렇죠. 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선수 시절에 10손가락의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연습을 혹독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농구 연습 어느 정도 했습니까? 슛 연습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새벽에 한 7시 정도에 학교 가서 1교시 하기 전에 200개 정도 쏘고 점심시간에 또 한 150개에서 200개 쏘고요. 네. 그리고 운동 들어가기 전에 한 100개 쏘고 본 운동이라고 오후 운동 다 끝나고 나서 밤에 한 8시, 9시, 10시 이때 또 한 400~500개. 그래서 제가 목표가 한 하루에 1000개 쏘기가 목표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는 제 꿈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남한테 지는 거 정말 싫어하고 네, 그래서 연습을 정말 그때 당시에는 피나는 훈련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 모르게. 너무 잘생긴 외모 때문에 농구 실력이 좀 저평가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제 수식어가 늘 화려한 뭔가가 앞에 황태자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지면 뭐 얼굴값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고요. 만약에 이기면 얼굴값 했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 선수로서의 평가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씨름에도 일가견이 있으세요. 천하제일장사 2에서 씨름에 도전을 했는데 씨름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모래판을 올라가면 왜 이렇게 막 두렵고 이게 뭔가 그 쪼이는 그 약간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올라오는 상대방들이 다 현역 선수들도 많고 그 격투기 선수들 쪽 레슬링, 격투기 뭐 워낙 뭐 신체 조건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응원하고 볼 때는 굉장히 보는 매력. 아, 왜 씨름이 이렇게 재밌는 스포츠인지 프로그램 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우지원 선수 제가 좀 보면은 승률이 높진 않았어요, 사실. 네. 근데 김동현 선수만 만나면 아우 뭐 그냥 우지원 선수가 그냥 쓸어 넘기는데 김동현 선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설마 지원 형한테 내가 질까? 근데 한번 넘어가니까 약간 뭔가 약간 심적인 부담? 그래서 2번째 이겼을 때 김동현 선수가 저를 이제 안 보기 시작했죠. 녹화 때나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옵니다.
지금까지 흔한데, 연락이 안 와요. 인간 우주원의 꿈은 뭡니까? 제 인생의 1막 전반전은 농구 선수 생활이었다면 2막 후반전은 배우로 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멋지게 도전해내고 싶습니다. 우지원 씨가 배우로 가는 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우지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흥건한 날이었죠. 극심해진 더위에 폭염특보는 강화 확대됐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대부분도 32도 이상을 보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내려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 5에서 5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장마전선이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 수요일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가 조금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이 보여주듯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귀하게 키워야 하건만 태어난 줄조차 모르고 방치했던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아이들이 무려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한 것처럼 거의 매일 이 아이들이 사라졌다, 팔았다, 안매장됐다 같은 믿기 힘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 공포스럽습니다. 어디엔가 방치돼 있을 아이들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살려야 한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